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손병원 관절센터 조승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골다공증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골다공증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의사들이 아니면 매스컴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진단과 치료를 말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 골다공증 질환의 정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뼈가 약해서 골절이 되기 쉽다. 그리고 골절이 되면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뼈의 강도는 어떤 것인가? 그림에서 보시면 뼈의 강도는 뼈의 양과 뼈의 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의 양이 감소하면 뼈의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고요. 뼈의 질도 뼈의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 골절에 이르기 쉽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뼈의 양을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 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골밀도 검사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뼈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골표지자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뼈의 강도가 젊었을 때 제일 최대 골량을 가지게 되고요. 이후에 점차 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는 여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남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에서 골밀도 검사를 급여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은 폐경 이후에 남자분은 나이가 드셔서 골량이 감소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일단 1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특히 내부미계통의 질환이 있다거나 여기엔 당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타민 D 결핍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절제를 했던 위장절제 같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비타민 D나 칼슘 흡수가 저해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도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계통의 질환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에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1차성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골다공증 환자는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건강보험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5%로 많기는 한데요. 정상인분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 물론 이제 50세 이상이긴 한데요. 50세 이상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골밀도가 떨어져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이가 들면서 골양은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10살씩 많아질수록 골다공증의 빈도가 2배씩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 환자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골다공증이 되면 뼈가 골절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골다공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절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건강보험평가원 자료인데요. 2016년에 보시면 골다공증성 골절이 2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사를 시작한 해부터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의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뼈에서 다 골절이 잘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척추뼈가 제일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원위요골이라서 손목 골절, 그 다음에 위팔뼈 골절을 특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젊었을 때는
손목뼈나 위팔뼈 골절이 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더 드시면 척추뼈 골절이, 그리고 더 나이가 드시면 요새 고령화 시대라고 하시잖아요. 요새는 이제 7, 80대가 되시면 척추 골절도 흔하긴 하지만 고관절 골절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나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있을 경우엔 그 골절이 돼서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표를 보시면 먼저 고관절 골절의 치명률이 좀 더 높은데요. 1년 이내에 보시면은 20% 정도의 환자분이 사망이나 아니면은 불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척추 골절은 그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환자가 치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면 물론 상대적으로는 여자분이 척추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치명률이 높은데요. 보시면 남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적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골절이 되시면 치명률이 여자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자분에 있어서의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잘 받고 잘 해결되면 괜찮겠는데요. 골다공증 골절을 한 번 앓고 난 다음에 이 환자분들을 쭉 지켜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 번 그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다른 부위 아니면 동일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그 치명률 말씀드렸잖아요. 골다공증 골절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명률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골다공증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다른 부위에 골절이 생겨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